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그야말로 간판급 스타 기업입니다. 한국 하면 또 삼성전자를 그렇게 연상할 정도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기업이고, 시가 총액도 한 240조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업이고, 아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믿고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이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특히 이제 HBM, AI 반도체가 이제 날개를 달면서 이 메모리 분야에 해당하는 고대역풍 메모리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에 완전히 이제 제압당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큰 위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지난해도 한 2조 정도 적자가 발생했고, 이제 올해도 2조를 넘어서는 그런 적자 규모가 예상이 되고, 또 공장은 지어놨는데 대형 고객들을 이렇게 유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평택의 일부 캠퍼스에 대해서는 시설을 전면 셧다운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문제를 보면서 경영진들이 내린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그런 시시비비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소위 실력, 수율, 불량률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이 미흡해가지고 대형 고객사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속속 전해지는데, 저는 이전에 한번 이 파운드리 분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합 시스템 회사가 담당하게 되면은 고객사의 설계 기술이, 칩 설계 기술이 전부 다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가 설계 부분을 내부에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잠재 경쟁자이자 현실적으로 경쟁자인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일감을 맡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 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의 수율, 불량률이 현저하게 TSMC, 대만 반도체보다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력이 워낙 뛰어나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의 일감을 맡길 건데, 이제 그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에 구글이 자사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그런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와 그런 칩 제조를 삼성전자로부터 빼가지고 TSMC 대만 반도체에서 맡기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더 큰 부분이 불량률이 높다는 것이죠. 통상 수율이 대개 한 60% 정도 육박해야 되는데,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20에서 30%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제 정품일 확률이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 갤럭시에 탑재되는 그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이 제품, 엑시노스. 엑시노스 같은 경우도 이런 보시게 되면은 보도를 보면은 최근 갤럭시 S25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엑시노스 2500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수율 문제, 불량줄 문제 때문에 양산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채택한 신기술인 3나노 공정의 수율과 품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수율은 20%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양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올해 하반기까지 최소 60% 되는 진입해야 양산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그 소위 AP인 엑시노스 모델에 대한 양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에 맡길 수가 없고 대신에 기존의 공급체인 퀄컴하고 신여름 공급체인 대만의 미디어텍 제품을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의 적자 규모가 2조 5천억을 넘어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이 불량률을 낮추는 문제를 삼성전자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꽤 주어졌는데도 수율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오늘 거론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삼성전자가 양재동에 거의 도심권에 대규모 연구소를 개설했거든요. 아주 큰 규모입니다. 이제 허허벌판에서 그 연구소가 건설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 생각을 했죠. 그때 지금 몇 년 전입니다. 문정부가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노력을 박차를 가할 때거든요. 그때 제가 걱정한 것은 문재인이란 사람은 물러나고 나면 그만인데 저렇게 노동 투입,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일을 억지로 강행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특히 한국의 첨단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점을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일을 안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국 같은 정도의 나라에서 뭐 선진국처럼 놀고 이렇게 하면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원자재를 여러분들 구입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해외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여러분 자동차 부품 같은 걸 판매하게 되면은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 그 해결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불량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자 장점이자 실력이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불량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대개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당면하거나 쉬쉬하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일 거라고. 한 나라의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과 근무를 어렵게 법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과거처럼 날밤을 새워서 여러분들 불량 문제를 해결한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가능했게 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 문제를 진작 해결했을 거라고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강점이자 장점,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들 좀 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스스로가 그냥 파괴하고 없애는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의 수율을 높이는 것, 불량률을 낮추는 문제는 진작 해결됐어야 될 과제인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기도 하고 그 다음 한국 사회 분위기 전체가 좀 적게 일하고 그 다음 대충 일하고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로 해서 뭐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가 갖고 있는 수율 문제, 불량률이 높은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그 기사의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 대만 반도체는 높은 근무 강도로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하고 있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선진국이 된 건 아니죠. 과거처럼 강도 높은 근무가 더 이상은 어렵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보고할 수 없는 문화, 고객사에게 수율과 성능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문제들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업계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 불량률 문제를 고심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가면은 많은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추월당할 겁니다.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 문제, 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무리한 그런 추론이 아닌 거죠. 분발하지 않으면 그냥 금시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세상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